자, 오늘 이제 리버풀 시즌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즌 스타트는 좀 안 좋았죠. 무승부 2번 그리고 맨유전 패배하면서 시작했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초반 출발 부진, 그리고 시즌 부진. 결국 챔스를 못 나갔다. 명백한 부진의 시즌입니다. 리버풀 좀 아쉽죠 이번 네. 시즌. 너무 그냥 많이 딱 한 아쉽죠. 줄로만 표현했을 때도 어떻게 하나요? 리버풀 한 줄 평.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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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뭐야? 뭔 드립이야? 이겨야 이제 쉽다 이게 되는 건데. 그래요? 그렇지.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되게 있네. 아주 트렌드하네. 그럼요. 네.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있어요. 네, 저도 이제 트렌디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뭐죠? 리버풀 하면은 저는 생각나는 저 분노의 양치질 했던 게 올 시즌이잖아요. 예, 예. 또 한 번 해보고 싶어요. 이런 쓰레기들아! 쓰레기들아! 이렇게 차인표 씨 그 느낌의. 아니 그게 무슨 트렌드야? 야, 그 되게 오래된 거잖아, 챔피언십. 그러네. 10년이 더 됐겠구나. 네. 몰라, 뭐 10년인지 모르겠지만 오래됐죠. 네, 아무튼 뭐 그 생각이 좀 나네요. 근데 저는 그거 있을까? 중립적인 팬으로 봤을 땐 리버풀의 그 예상 성적만큼은 안 나왔으니까 아쉬운 건 맞지만 그래도 클럽은 대단하긴 하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영입이 그 중앙 자원이 보강이 됐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안 되고 시작을 했잖아. 진짜 왜 많이 하는데 왜 안 하냐? 근데 클럽이 얘기했단 말이야. 괜찮다고. 아니 중원 보강만 제대로 되고 그러니까 아르투르 이런 친구 임대 이런 거 말고 제대로 된 선수도 데려왔으면 나는 이렇게까지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그 중앙 자원이 부재했었던 게 나는 전술적인 부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봐요. 때만 맞춰서 보강했으면 지금쯤 괜찮은 선수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자. 안 됐으니까. 전술적 완성도 평점 뭔가요? 네, 저는 C 주겠습니다. C. C도 잘 줘야 C예요. 이게 중반기까지 4-3-3 전술, 종종 이제 뭐 다이아몬드 4-4-2도 쓰고 4-2-3-1도 쓰고 한두 경기씩 변화를 주고 그것도 하긴 결국 했어요. 이제 미드필더 때문인 거잖아. 네, 근데 그것도 어쨌든 거의 대부분의 기반은 4-3-3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이 4-3-3 전술이 중반기까지 부진했던 게 전술의 문제인가? 선수단의 문제인가? 사실 선수단이 더 크죠. 제가 봐도 그래요. 네. 클롭의 전술은 지난 시즌까지는 나름 통했어요. 그 전술을 그대로 쓴 건데 근데 기존 전술을 소화할 능력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잃어버리는 선수단이 계속 리버풀에 고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더 커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선수단 상황에 맞게 전술을 짜야 되는 것도 능력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과연 지금 떨어질 대로 떨어진 선수단을 가지고 클롭 감독이 그들에 대한 올바른 활용법을 선택했느냐. 중반기까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갑시다. 3-2-3으로 이제 바꾼 후반기. 이후에 리그 확실히 네. 분위기 바꿨잖아요. 음. 그 전이랑 그 후랑 따로 전술적으로 평점 준다면 그 전은 D죠. 그 전은 D. 예, 왜냐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뒤진다고요? 것, 뒤진다. 니네 그렇게 하면 뒤진다. 약간 그런 느낌 있죠. 케이타 이 새끼야. 케이타 넌 진짜 진작에 D죠. 그렇고 어쨌든 그 D는 이제 그 선수단의 책임이 물론 큰 것도 있지만 어쨌든 클롭도 그 선수단에게 맞게 라인이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되겠구나. 라인을 좀 내린다든지 중원 간격을 좁힌다든지 이런 형태를 변화를 일찍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결국 결과가 안 좋았고 한때 막 9위, 10위까지 떨어졌잖아요. 맞죠. 이거는 D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3-2-2-3 전술로만 한정했을 때는 A에서 B 사이를 주고 싶어요. 네, 왜냐면 그 전술 자체는 요즘에 이제 현대 축구의 트렌드, 뭐 펩가르디올라나 이런 팀들이 또 이끌고 있는 그 축구 트렌드를 잘 입힌 거기 때문에 이 전술 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리고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A에서 B 사이는 충분히 줄 수 있다. 하지만 이 변화가 늦었기 때문에 그치. 종합 점수는 C. 이거야.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바꿨어. 오! 반등하네. 아놀드 중민. 야, 괜찮네. 근데 왜 이렇게 늦게 감독님. 야, 이런 거죠. 지금 와서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는 한두 경기만 더 일찍 바꿨으면. 그러면 생존 상황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뭐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그게 너무 아쉬워서 자다가도 지금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뭐가요? 아니, 제가 지금 잠을 잘 못 자서 푹 주무세요. 불면증이 참 힘듭니다. 저는 여전히 잘 자고 있습니다. 아주 부러워요. 전술은 C. 네. 이제 클럽 얘기도 가죠. 클롭은 이제 그 스쿼드 문제에 있어서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클롭의 감독 평가 D를 주겠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생각이 좀 비슷하다고 느끼는 거는 저도 이제 클롭에게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었어. 선수단의 문제 있었고요.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선수단이 제대로 기능을 못한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 선수단에 대한 이 스쿼드에 대한 부분 과연 클롭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에이 그러지 않죠. 오히려 클롭이 너무 기존 선수들을 좀 믿어준다. 그리고 애매한 자원들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클롭 감독이 계속 기존 자원들을 잡아두길 원한다. 이런 얘기들이 반복적으로 들려왔어요. 결과적으로 일단 후반기에 반등을 했는데 챔스 진출권 실패했죠. 리그 2위였던 팀이 5위로 순위하라 그랬는데 잘 쳐줘서 5위였지. 그 전까지 더 힘들었어. 2011-12 시즌만큼의 부진이었어요. 첼시랑 같이 있었단 말이야 원래 리버풀이. 원래 그랬어요 진짜. 그러다가 이제 리버풀은 그나마 좀 올라오긴 했는데 특히 올 시즌 원정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원정 경기 리버풀 새벽 시간 그리고 이명철 중계 아마 많은 팬분들이 신뢰의 숙면을 하셨을 겁니다.
필패다. 필패라. 그 진짜 내가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진짜 그 예상에 틀리지 않은 적이 되게 많았어요. 아, 네. 모든 패배 요건들이 다 갖춰지는 거. 원정, 이명철 중계, 주중 새벽 무조건 지거든요. 저는 이제 약간 그런 약간 분위기 이상한 팀이랑 붙는 아스날. 근데 중계 황덕현? 그거 이거 불안하다. 약간 그런 거 이런 있어. 비슷한 느낌이야. 맞아. 저조차도 신뢰 숙면이 낮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이런 부진들이 길게 이어진 걸로 봤을 때 클럽이 좋은 점수를 받긴 힘들고 컵 대회 조기 탈락했죠. 그래 FA컵 브라이튼 떨어졌고 뭐 근데 리그컵은 뭐 맨체스터 네. 시티니까. 맨시티는 이해합니다. 근데 챔피언스리그에서 레알에게 또 졌어요. 레알도 이해하는데 근데 레알에게 몇 번째 지는 겁니까? 근데 이제 그거야. 네. 나는 1차전 보고 2대0? 그냥 1차전 초반 2대0? 뭐야? 우와 리버풀. 안필드! 근데 네. 거기서 이제 대역전패를 하고 나서 네. 2차전에 이제 힘이 많이 빠지지 않았나. 비니시우스 벤제마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선수단의 이제 잉여 자원이 고여있는 문제는 클럽의 지분도 크기 때문에 클럽이 선수 판매, 영입에 과연 적극적이었느냐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D를 주겠습니다. 자 베스트 3인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알리송 무조건 있을 것 같고. 알리송 이번 시즌 GK 관련 지표 대부분이 또 이제 다 알리송 탑이에요, 다 거의? 차지하고 네. 있어서 너무 좋죠. 37경기에 108회 선방을 했고 무실점 연예 경기라고 하는데 무실점 적은 건 수비 책임이고요. 알리송 진짜 잘했어요. 저는 이만한 골키퍼 진짜 없다. 뽀른반, 배급, 뭐 나오는 타이밍 좋고 수비 범위 넓고 나는 이 나오는 타이밍이 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은 게 진짜 좋아. 예. 알리송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알리송 저렇게 나오는 타이밍이나 이런 거 보고 있잖아. 그럼 다른 골키퍼 되게 느려 보인다. 진짜 빨리 나와요 알리송. 음. 그리고 뭐 1대1 상황에서의 선방들 다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결과를 바꾼 골키퍼다. FA컵에 한 번 쉴 수 있었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뭐 예. 그 경기 결국 재경기 가서 리버풀이 이겼기 때문에 그 울버햄튼전 실수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점을 봐서 알리송 올 시즌 군더더기 없었습니다. 저는 진짜 전체 리버풀 스쿼드 중에 베스트 한 명 뽑으면 저는 알리송 뽑을 것 같아요. 올 시즌은 저도 알리송이에요. 네. 진짜 시즌 내내 너무 잘했습니다. 그리고 앤디 로버슨. 임팩트는 아놀드를 꼽으실 수 있는데 저는 시즌에 좀 꾸준하게 잘한 선수는 로버슨이라고 봐요. 왜냐면 아놀드는 어쨌든 중미 시프트를 쓰고 나서 이 선수가 막 올라온 거지. 그 전에 우측에서는 우리가 봤었던 그 고점의 아놀드보다는 네. 확실하게 내려와 있는 게 있었으니까. 킥 기복도 없지 않았고 뭐 킥이 좋았던 날은 근데 수비가 흔들리고 미토마에게 올 시즌 너무 고전했거든요. 그치. 뭐 그리고 이외에 뭐 왼쪽 윙에서 드리블하는 선수들한테 아놀드가 계속 문제가 됐으니까. 근데 전반기 기복이 로버슨의 경우는 전반기에는 사실 약간 기복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로버슨 치고는 전보다 기복이 있었던 거고 올 시즌은 이제 후반기 앞두고 월드컵 기간 동안 긴 휴식기가 있었고 치미카스를 활용해서 후반기 때 클롭 감독이 더 적극적으로 체력 관리를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버슨이 나오는 경기마다 다 잘했어요. 그래서 달라진 전술을 이제 백스리의 왼쪽 스토퍼까지 봤는데 그 스토퍼 자리에서 후방에서 수비하는 거, 배급해주는 거, 풀백으로 올라주는 것까지 로버슨이 한 2인분, 3인분의 역할을 저는 혼자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사실 나이는 아놀드가 더 어리거든요. 로버트슨보다. 근데 뭔가 살짝 내려온 느낌은 오히려 어린 아놀드 쪽에서 더 나오지 않았었나. 전반기 때는 그랬으니까. 네. 예, 그러다 이제 아놀드도 후반기 때 살아나서 역시 두 풀백은 참 뛰어나다.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선수는 되게 고민을 했는데 일단 모하메드 살라를 꼽았습니다. 살라는 참 이제 시즌 초중반까지는 욕도 많이 먹었는데. 맞아요. 그 후반기 때도 욕먹을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기대치가 워낙에 높은 선수다 보니까. 근데 살라가 없을 때, 살라가 안 풀렸을 때 그 리버풀의 답답함이 좀 많이 느껴졌고 반대로 후반기에 살아났을 때는 역시 살라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아니 없어요. 그렇게 부진하다 네, 맞아. 부진하다 지난 시즌만 못하다 했는데 지금 38경기에 19골 와. 12개도 말이 아니, 됩니까? 그러니까. 두 경기당 한 골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치야. 그래. 대단하긴 해요. 아. 근데 살라치곤 부진한 시즌 맞습니다.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 네. 중요할 때 PK. 본머스전 본머스전, PK만 맞아. 살렸어 봐. 팀이 바뀌었어. 그러면. 근데 그 PK 관련해서는 사실 많은 팀들도 고통을 받습니다. 웨스트햄도 음. 사카의 PK. 아, 이런 거 맞네요. 네. 근데 살라가 다른 때보다 이상하게 올 시즌 PK 실축이 좀 있었고 드리블 능력이 더 떨어져서 경기에서 지워진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살라의 클래스, 경합 절대 안 벗겨지고 그리고 원터치 연계 좋고 득점력도 대단한 수준이기 때문에 살라도 여기 뭐 스탯에 봤을 때도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베스트 3위는 제가 봤을 때 크게 이견은 없을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뭐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뭐 언급하시는 분들은 있겠습니다만 다 잘한 선수들이니까. 네, 기대 이하를 이제 봐야죠. 기대 이하 일단 첫 번째 파비뉴. 예, 무조건 동의입니다. 파비뉴 진짜 안 좋았어요. 일단 수비 능력 저하, 범위가 좁아졌고 클럽 전술도 문제가 있었던 게 중원에 벌어지는 간격을 너무 내버려뒀거든요. 근데 거기서 파비뉴도 잘한 건 없었다. 본인의 범위까지 더 좁아지면서 오히려 이제 파트너들에게 의존하는 경우들이 좀 보였고 패스랑 킥에서도 실수가 엿보였기 때문에 파비뉴 좀 안 좋았다. 파비뉴가 이제 잘한 건 이제 그 애교.
아, 이렇게 애켕 하는 거 있거든요. 예, 꾸러기 파비뉴. 표정. 예, 예. 예, 거의 꾸러기 수비대급이다. 그래서 다음 시즌 다시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파비뉴를요? 아니 그 표정을요. 아, 예. 그 표정 나면 상대 선수한테도 미안해. 그러니까 파비뉴도 어쨌든 우리가 고점을 본 선수잖아요. 예, 잘할 예, 때를. 예. 그래서 더 아쉽지 않나. 아, 이게 다음 선수 이제 조던 핸더슨. 음. 핸더슨도 이제 시즌 내내 폼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저는 항상 대체자를 이제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랑 동갑이야. 90년생이거든. 나이가 좀 많죠. 네, 오른쪽에 수비 범위가 좀 많이 좁아져서 아노일드 수비 문제가 부각되는데 전반기, 중반기 내내 핸더슨도 원인으로 작용이 됐어요. 아노일드가 흔들린 것도 맞죠. 근데 그동안 그 아노일드의 약간의 단점을 팀 시스템상 가려준 선수가 핸더슨인데 이제 핸더슨도 그 역할을 못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패스랑 킥의 정확도가 아쉬웠기 때문에 살라 고립 등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했다. 리버풀의 오른쪽 공격이 부진하는 데 있어서 핸더슨의 영향이 컸고요. 마지막은 엘리엇입니다. 하비 엘리엇. 네, 이렇게까지 성장이 더딜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 이건 다른 얘기긴 하지만 커티스 존슨은 이렇게까지 반등을 할 줄은 몰랐었던 선수잖아요. 마지막에 반등을 했어요. 후반기에는 그리고 내년 시즌도 하비 엘리엇이랑 커티스 존스 중에서 누구 기대되냐? 커존이죠. 존슨은 존스죠. 네. 근데 이제 엘리엇은 그게 아니었으니까. 엘리엇은 현재로서는 염려가 되죠. 참 기회는 많이 받았는데 올 주원 형이 시즌에. 엘리엇 개 좋아했는데. 아 그래? 옛날에 이 머리 이렇게 뒤로 묶었을 때 풀럼에서도 유망주로 불리고 리버풀 왔을 때도 되게 엄청나게 언급이 됐거든요. 그 지난 시즌에 이제 그 리즈전에 발목 부상 당하고 아, 그치. 네, 엄청 큰 부상이었는데 오히려 리즈 팬들이 박수 쳐줄 때 엄지 이렇게 치켜 세워주면서 맞아. 뭔가 팬들의 그 어떤 응원에 보답을 해주는 거 보면서 야, 멘탈 좋다. 저는 이렇게 멘탈 좋은 선수는 항상 좀 대성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또 사람 싸움이니까 사실. 근데 좁은 공간에서 보여주는 기술적인 역량은 있어요. 드리블, 패스, 나름 스킬은 있습니다. 근데 시야가 너무 좁고요. 위치 선정이나 움직임이 좋지 않고 덩달아 발이 느려요. 맞아. 속도가 또 빠른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엘리엇이 굉장히 떨어진다. 현재로서는 성장 방향이 좀 애매하다는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이런 걸 이제 좀 감독이 잘 만져주고 잘 잡아줘야 되는데 네. 지금 리버풀 전체 상황 자체가 좀 급한 느낌이 어쨌든 이적 시장 보강해야 되는 그치. 포인트도 많잖아요. 맞아요. 좀 한 템포 여유를 갖고 하비 엘리엇이 좀 더 성장할 여지는 있으니까 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자 이제 시즌 전체 달성도 업적은요. 저는 D 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큰 거는 챔피언스리그 못 나가는 게 아무래도 가장 클 거고. 수직 하락이죠. 예. 이게 공교롭게도 리버풀이 2016-17 시즌 이후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가고요. 아스날하고 정반대입니다. 아스날은 이제 오랜만에 네. 또 챔피언스리그에 돌아왔잖아. 아스날이 마지막 챔피언스리그가 2016-17 시즌이었거든요. 똑같구나 그때보다. 리버풀이 좀만 더 잘했으면 아스날, 리버풀이 나란히 손잡고 챔피언스리그 가는 건데 저희가 이제 그 손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 생각이 좀 들었고 시즌마다 우려됐던 누적됐던 문제점이 한꺼번에 터진 시즌인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젠 더 이상 내려가선 안 된다. 갈수록 빡세지는 프리미어리그 경쟁에 대처하기 위해선 구단 대 구단 싸움에서도 이겨야 한다. 그러니까 이 시즌마다 우려됐었던 점이라고 형철이가 잘 얘기를 해줬다고 이제 제가 생각이 드는 건 이 리버풀의 그 중앙 미드필더 문제 그리고 스쿼드 전체의 사이클이 이미 좀 많이 시기를 지났다. 이거는 세월골들이 즉각 수혈이 돼야 된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됐는데 결국 이번에도 퀄리티는 중명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전술적인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네. 한계가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도 이게 팬들이 경기를 보면서 저도 이제 중계를 하면서 보였던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여기 이거 불안하다. 지난 시즌 2위를 했고 마지막까지 쿼드러플 노렸지만 웨스트햄 원정에서 패할 때만 봐도 중원 간격은 이미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전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말도 안 되는 반다이크, 알리송, 살라, 마네 있을 때 마네, 이런 선수들이 다 피르미노 우리 레전드도 그렇고 다 해줬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만회가 되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한계가 왔어요. 이젠 바꿔야 됩니다. 전술, 감독 평가 전체 달성도가 다 만족스럽지는 않네요. 예, 지난 시즌에 워낙 또 잘하기도 했었고. 냉정히 실망스러운 시즌인 거 맞으니까. 네. 근데 내년 시즌을 정말 다음 시즌 잘하려면 중원 보강이 급선무다. 맞아요. 라는 좀 생각도 그 들고. 포인트를 한번 짚어봐야죠. 예.